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아이비님이 아침 기온이 찹니다. 일교차가 매우 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랜만에 유튜브로 접속해봅니다. 총선만큼이나 이목이 집중된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났는데 정부 달라질까요? 라고 물음을 던져주셨고요. 네. 노경준님은 앱으로 재방송만 듣다가 난생 처음 유튜브로 생방송 기다리는 중입니다. 17.15% 차이. 종배님의 해석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말탄 돼지님. 처음으로 유튜브 채팅합니다. 시선 집중으로 날로 지식이 쌓여갑니다. 파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뭐. 예. 네, 오늘 인사는 좀 짧게 하시고 다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JB에 주목하는 점 한번 짚어보죠. 일단 그 진교훈 후보의 득표율은 56%였고 김태우 후보의 득표율은 39%였어요. 17%더 정확히는 17.15%포인트 차가 났는데 이거는 민주당이 설정했던 15%포인트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격차입니다. 민주당의 압승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투표율은 48.7%가 나왔는데 이 숫자가 좀 약간 아리송합니다. 아리송? 그러니까 그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였잖아요. 네. 강서구청장이니까. 근데 기초단체장 보궐선거 평균 투표율이 38%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 투표율을 기초로 해서 보면 10%포인트 이상 올라갔으니까 투표율이 높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대선급으로 치러진 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대선급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2021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투표율 56.8%였거든요. 이것보다도 상당히 낮고 특히 올해 4월 5일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기초단체장이었는데 이때 투표율이 57.5%였어요. 근데 이거보다도 지금 낮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양당이 거의 총동원 체제에서 대선급으로 치렀던 선거에 이걸 기초로 해서 투표를 평가한다면 그렇게 높은 투표율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양면이 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두 가지 점을 정리를 하면서 특징을 두 가지를 뽑아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인데요. 첫 번째, 이 투표율을 가지고 일단 이러한 가정적 추론이 하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무당파가 별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양당의 엄청난 총동원 어떤 선거전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무당파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도 일단 좀 그 잠정적 추정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왜 안 움직였느냐? 일단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 건데 다만 하나 그러니까 먼저 추출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그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의 후보와 전략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맞춰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했기 때문에 김태우 후보의 출마길이 열렸고 그냥 그 하나의 어떤 기초단체장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뭔가 물량 공세를 퍼부었던 것도 결국은 이른바 윤심공천이라고 하는 걸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지배했던 부분은 윤심이었다. 근데 윤심이 이렇게 강하게 어떤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당파가 안 움직였다라면 최소한 지금 그 국면에서 무당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좋은 감정이 아니다. 호응할 생각이 없다라는 점이 투표를 통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추정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만약 이런 잠정적 추정이 사실에 근접한 추정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무당파의 움직임이 내년 총선에서 똑같이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일단 시간이 너무 길고 총선 단계에서 어떤 이슈가 지배를 하느냐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가지고 내년 총선을 무조건 대입해 들어가는 것은 되게 위험한 짓이라고는 보는데 다만 구도인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아니라 구도인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구도의 한 축은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구도의 축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것은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권영세 의원이 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설령 진다 하더라도 비대위로는 안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권영세 의원은 그냥 그 한평 의원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윤심을 누구보다도 잘 읽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서 신임을 받고 있는 통일부 장관 출신 의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대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정리하고 했던 주역이 바로 권영세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로 안 간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권영세 의원의 단독 판단이냐 아니면 윤심을 읽은 결과냐 이걸 봐야 되는데 저는 후자 쪽에 오히려 한 표를 찍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놓고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변할 생각도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총선 체제를 지금 마다할 내칠 의지도 힘도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총선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문제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특징을 뽑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통하는 공통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 김기현 지도부에게 책임론을 물자니 사실 지금 JB가 짚어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없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 제가 볼 때 만약에 당 안에서 김기현 대표 책임론을 묻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터져 나온다는 것은 여권에게는 대단히 심각한 빨간 신호일 거다. 왜 그러냐면 김기현 대표는 그냥 김기현 대표가 아니에요.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도 윤심이 작동했다라는 것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세민이 주요하게 그러니까 작용을 미쳤다는 것도 세상이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당력을 거의 총 집중하다시피 해서 선거를 치렀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는 것들이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따로 떼어서 독립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물러가라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걸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기도로 봐야 되는 것이죠. 과연 용산이 이거를 용납하겠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김기현 대표가 어젯밤 10시 46분께 이제 김태우 후보의 패배가 조금 짙어지는 그 분위기 속에서 당 소속 의원 전체가 모여있는 카톡 단체방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네. 여러분 당대표 김기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려운 험지였기에 선거운동을 하기가 더더욱 힘들었을 텐데도 굴하지 않고 열정을 쏟아주신 것에 그 의미가 더욱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 뜨거운 애당심이 우리 당의 내년 총선 압승과 여러 의원님들의 정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웃음 표시까지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앞만 보고 가겠다라고 하는 간접적 의사표시를 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오늘 오전 8시에 비공개 최고위가 열린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돌핀님, 그다음에 성공님 등 많은 분들이 이준석 전 대표의 예측이 적중했네요. 이준석 대표 무섭네요.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또 궁금증을 모아주고 계시네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보선 패배 후에 국민의힘 안에서 김기현 대표 물러가라는 목소리가 조직적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지금 관전 포인트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운 총선으로 가야 된다는 뜻을 아마 깔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여하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운명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물론 급해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게 사람의 어떤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모르겠죠. 혹시 그 지푸라기 심리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신이 쌓아 올렸던 그 자산들이 완벽하게 리셋되었다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JB의 전망은 이른바 이준석 활용론 뭐 이게 그렇게 분출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전망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여부에 대한 어떤 결정권은 누가 쥐고 있다고 보면 용산이 쥐고 있다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 네.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드리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오늘 아침 조간들에 실린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 저는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한 관계자가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러면서도 한 곳에서 치러진 구청장 선거로 민심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다른 관계자는 김 후보 패배는 정권 심판론이 수도권에서 상당하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좀 서로 다른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실렸어요. 대선 전초전, 대선이죠. 총선 전초전, 총선 가늠자, 총선 리트머스 시험지 이제 별별 어떤 그 이름이 다 붙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서울 강서구라고 하는 지역이 총선의 하나의 어떤 미니판으로서의 표본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로 이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한 말씀만 더 추가해드리면 아까 제가 무당파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그런 추정을 했는데 이 추정을 민주당한테 대입하면 무당파는 민주당에도 호응을 안 했다는 이야기도 여기는 연결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의 무당파가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투표장으로 안 나왔다는 것은 그렇다고 민주당을 또 밀어줄 생각도 별로 없다는 뜻도 여기는 함께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 그걸 어떻게 견인해낼 것인가가 민주당한테 과제가 될 거다. 이게 이전까지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 입의 알사탕님이 우리 몸에 귀가 두 개인 이유를 알려준 선거인 것 같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도 잘 듣는 쪽이 이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남전 경성님은 상식이 이념을 뛰어넘은 선거 아닌가요? 라는 평을 좀 보내주셨고요. 헨젤과 그레떼님은 제 입이랑은 조금 다른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권 운영에 경중을 올린 것 같고요. 중도층의 민심이 돌아섰다는 걸 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런 해석을 좀 보내주셨네요. 네. 정치권 해석도 궁금한데요. 잠시 후 2부와 3부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국감 장면 또 골랐습니다. 우선 법무부에 대한 국감인데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바뀐 절차에 따라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자료 수집을 하고 대통령실 공직기획 비서관실에서 검증 판단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됐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법무부는 자료만 수집해서 넘겼으니까 책임 없다. 책임을 진다면 그건 대통령실이 져야 된다. 왜 판단의 주체는 대통령실이었으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러면 제가 며칠 전에 인사 검증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을 환기시켜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들어보시죠. 제가 인사 검증을 제대로 1차적으로 해서 올렸지만 인사권자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임명을 했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역시 제가 비난받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인사를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꼬표를 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 입장에서는 짐과 책무에 가깝지 어떤 면에서 권한이나 권력이 된다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그런 임명이 있고 소위 잘못됐었을 때 더 심할 경우에는 뭐 국민적 지탄이 커지면 제가 다른 종류의 책임져야 될 상황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작년 7월에 책임져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 수집해서 우리는 넘겼고 판단은 대통령실이 했으면 책임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 왜 작년에는 책임진다는 얘기를 왜 했습니까? 그럼 이때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걸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국정감사에서. 그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되묻는 거거든요. 네. 방금 들으신 이 오디오 말고 그 전에 들었던 오디오요. 그러니까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자료를 수집해서 대통령실로 이제 넘겼다 이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송기현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책임은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있는 것으로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동훈 장관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요즘 참고로 알려드리고요. 담쟁이 넝쿨님이 인사검증 문제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법무장관도 잘못이 없다고 하고 대통령실도 잘못이 없다고 하면 애초에 답이 없는 문제인가요? 이것이 바로 킬러 문항? 근데 킬러 문항은 정부가 없앤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국감에 주목한 장면, 다음 장면은 어떤 건가요? 며칠 전에 지적한 문제인데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 대학교 인사들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 점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역시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됐는데 김영호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죠. 작년 국정감사에서 급조한 해외 출장으로 국감을 회피하려다가 뭐 많은 언론,
그리고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축대 장윤금 총장은 올해도 궁색한 핑계로 국민의 부름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학기관 평가 기간이라 국감에 불출석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대학기관 평가 인증을 주관하는 대기업 관계자를 직접 불러서 물어봤더니 반드시 총장이 참석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보통 평가위원들과 차담을 나누는 정도가 관례다.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총장의 역할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차담이 국감보다 중요하냐 이제 이런 문제제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여야는 어제 동행명령장 발부 문제를 잠깐 논의했다고 하던데 이 동행명령장 발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 고발할 수 있는 그것의 어떤 선행 어떤 절차거든요. 그래서 이거 고발 조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좀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되는데 한번 좀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짧게 이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장윤금 총장이 대학기관 평가 인증 때문에 불출석한 게 맞다면 그건 오판일 거다. 이 말씀을 함께 드리겠는데 왜냐? 불출석 자체가 숙명여대라고 하는 대학기관에 대한 평가의 척도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하, 역으로 그럴 네. 수도 있다. 네. 또 주목할 장면이 있습니까? 국감에서? 질병관리청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연구 용역 보고서 공개가 문제가 됐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는 질병청 의뢰로 2021년 12월 27일 시작돼서 22년 5월 25일까지 진행된 연구 용역 결과를 담은 겁니다. 내용을 보면 100mSv 이하의 저설량 방사선이 아직 인체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방사성 피폭선량이 현저히 늘어갈 것이므로 실제 인체 내에서 발병에 이르기까지의 인과관계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놨고요. 국민 건강 영향 평가를 전향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담고 있는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비공개 처리한 겁니다. 이 비공개 처리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의원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간 문답이 오갔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후쿠시마 핵오염수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던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공식 연구 보고서 통해서 확인된 거예요. 그런데 질병청에서 숨깁니다. 연구 보고서를요. 저희 의원실에서 해서 이거 단독 나가고 나니까 굉장히 급하게 보도자료 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말장난 하십니까? 비공개 설정한 것이지 연구 결과 숨긴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래요. 언론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일부 내용만 부각하지 말라. 국민 혼란 가중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언론 압박하는 보도자료 냈어요. 청장님 알고 계셨어요? 네, 관련해서 그 용역 사업 결과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언제 인지하셨어요? 그거는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다음에 알았습니다. 네, 문답은 그 뒤에도 이어졌는데요. 강선우 의원이 질병청 담당 과정과 통화한 결과 대통령실까지 보고가 됐다고 답변이 왔는데 7분 뒤에 대통령실에 보고된 것 확실하지 않다는 연락을 다시 받았다라고 말을 했고요. 지영미 청장은 대통령실 보고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이게 대통령실까지 만약에 보고가 됐으면 정부 기조가 달라졌을까요?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제 이 문답에 이어져야 하는 건 이겁니다. 돈 들여 연구 용역까지 한 결과 인과관계 연구와 국민 건강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는 건데 정부가 할 거냐라는 겁니다. 안 할 거면 왜 생돈 들여가지고 연구 용역 주고 보고서 받고 혈세 낭비하느냐는 얘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할 생각이었으면 비공개 처리했겠습니까? 라고 하는 또 당연한 반문이 붙지 않겠습니까? 별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비공개로 설정한 것이지 연구 결과를 숨긴 것이 아니다. 이 해명이 말이 되는가? 많은 촌철님들은 여기에 좀 제가 꽂히셨네요. 볼 때는 또 유행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뉴스 짧게 전해주실까요? 65세 이상 노인이 지하철을 탈 때 그 경로 우대권을 놓으면 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르신 건강하세요라는 멘트가 나온다고 하는데 노인 공경하는 마음도 표시할 겸 그다음에 경로 우대권을 부정 사용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라고 하는데
노인들의 반발과 항의가 거셌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 지하철은 지난달 11일부터 이 멘트를 내보냈다가 5일 만에 중단했고요. 서울교통공사도 6월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갔다가 20여일 만에 어르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뺐다고 하는데 경로 우대권 사용하는 것을 그렇게 그러니까 티나게 전부 다 만천에 공개할 이유가 있느냐? 어르신들은 아마 이거에 이제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이건 좀 미리 어떻게 좀 그 생각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삐 소리가 나면 그러니까 이걸 쓰는 사람이 노인인지 아닌지 알아보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다면 소리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다른 거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이런 창의성도 없는 겁니까? 저희가 이 시간에 이거 도입하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